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이정환 옮김.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나침반이 있다. 어둠과 절망, 굴욕과 아침의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의 나침반이 있었기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 성공의 나침반을 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선 셈이다. 그 나침반은 훔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과 실행 법칙이 바로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하면서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왜 이 부자들의 도시에서 서툰 돈에 오는가? 부자로 살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의 보류로서 신이 마련한 행복이나 마음이 여유로운 삶이라도 누려야 하지 않는가? 가난과 결핍의 생활 속에서 여유와 웃음이 사라진 삶이라면 우리가 경운에 맞이하는 돈과 부자의 삶이라도 죽어라 쫓아가며 금권의 향락을 누려야 하지 않는가? 이도저도 가난도 부도 행복도 불행도 아닌 삶이라면 이 삶은 도대체 누구의 삶이란 말인가? 한 번쯤 우리는 가난과 부, 행복과 불행, 여유와 각박함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탄식해보거나 절망하기도 한다.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제발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삶을 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선택을 해주거나 이 자유에서 기꺼이 도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경원하던 그 선택과 자유의 해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다. 조셉 머피 박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영화 보러 극장 가면 내 앞에서 매진되고 밥 먹고 간 목욕탕은 오늘은 쉽니다. 멀쩡하던 일이 갑자기 꼬이고 꼬이던 일은 계속 더 꼬이지. 개똥도 약에 쓰이면 수레는 없고 내 맘대로 되는 일도 없어 라는 노랫말처럼 그러나 머피의 법칙은 잘못 알려졌다. 단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간절히 원하면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잠재의식의 힘을 강조했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성공 법칙은 실패와 불운의 법칙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만약 무엇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면 잘못되기 마련이다. 아무것도 잘못될 것이 없어도 잘못된다. 어떤 것이 잘못될 것이 없어도 잘못되기 마련이다라는 식으로 전도되어 버렸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자조 섞인 또는 허탈한 현상과 믿음에 대하여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머피의 법칙은 다른 데 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는 것은 기필코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었거나 권장되는 꿈이나 가치를 간절히 추구하고 성취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꼭 이루어준다. 즉, 이러한 가치나 꿈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들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언젠가는 성취된다는 것이 바로 머피가 말했던 법칙이자 진실이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잠재의식에는 받아들인 것을 모조리 실현하고 마는 성질이 있다. 잠재의식은 기름진 땅이며 의식하는 마음은 씨앗과 같다. 좋은 씨앗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린다.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서 그때의 기분을 느꼈다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무엇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가 있고 머피의 법칙은 행복한 당신을 선택하는 원리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한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에는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자장처럼 어떤 파동이 작용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잠재의식은 결국 좋은 기회만을 잡도록 당신을 이끌어줄 것이다. 성공과 부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다. 어떤 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절약을 하라거나 전략적인 투자를 하라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어떤 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엄청난 부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해보라고 권하는 책들도 있다. 그렇지만 목적도 꿈도 없는데 마냥 따라하고 배워서 그 수단만을 취한다고 그 꿈과 목적이 성취될 수 있을까? 목적도 꿈도 없는데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설령 그것들을 이룬다고 해도 그 다음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이 책에서 정당한 성공과 행복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금전은 부와 돈이라는 수단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단순히 부와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수단과 목적이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성공과 부, 그리고 행복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가난한 세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금전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변의 신뢰를 섞어가면서 해설을 했다. 또한 금전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 어떤 내용이든 즉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례를 실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책이라고 확신한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맹랑한 말도 없을 것이다. 돈과 부, 행복과 성공의 지침에 대하여 쓴 수많은 책들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대열에 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읽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 책은 그야말로 부자들의 나침판과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허삽쓰레기나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모쪼록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머피의 지적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 자기 최면의 선의를 가지고 나침판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침판의 바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 때로는 황소처럼, 때로는 원숭이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나아가기를 바란다. 선한 부자들에겐 그들만의 나침판이 있다. 어둠과 절망의 골짜기를 가거나 굴욕과 아첨의 시장을 지나가거나 가야 할 길을 알려주던 마음의 나침판이 있었다. 그 바늘을 기준으로 자기가 가야 할 곳의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북쪽이 부라면 남쪽을 가난으로 정하고, 서쪽이 선이라면 동쪽을 악이라고 정하고, 그들의 믿음대로 제 갈 길을 정해갔던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 나침판은 있다. 다만 그 사용법을 모를 뿐, 이 책은 바로 이 선한 부자들이 그들의 나침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지금의 당신과는 아주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바꾸는 것도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제1장 가난과 실패를 부르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 마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성공하거나 자리를 양보하되 변명하지 말라.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죽을 힘을 다해 회사에 충성했지만 구조조정에 걸려 쫓겨나게 되었다. 나나 우리 가족 모두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질 않는다.
이제 서툰 돈에 쫓기며 사는 것도 진력이 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 좀 실컷 벌어보나?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수없이 사서 읽고 거기에 쓰인 대로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런 책들은 모두 쓰레기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어느 시대든 흔해졌을 정도다. 일본은 한때 GNP가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들을 만큼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그래도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명 휴양지의 고급 별장을 소유하는 사람은 급증하고 있고 수십억 대의 초호화 맨션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것 또한 현실이다. 즉, 돈은 있어야 할 곳에는 있다. 금전운이 따라서 나름대로 유복한 생활을 살아간 사람도 아주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전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리고 돈이 꼬이는 사람과 돈을 쫓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잠시 당신의 금전운을 체크할 수 있다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자. 일상생활을 돌이켜보고 솔직하게 예스나 노로 대답하면 된다. 예스는 0점이고 노는 5점이다. 첫째, 나는 태어난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둘째, 운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불평을 한다. 셋째,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수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돈이 없다, 시시하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결점은 바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부자를 보면 괜히 화가 난다. 일곱째, 신혼부부를 보면 바로 질투를 느낀다. 여덟 번째,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홉 번째, 자신의 결점이나 콤플렉스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열 번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1번째, 결심을 했다가 작심삼일로 끝난 적이 많다. 12번째, 도박을 좋아하는 편이다. 13번째, 현재 잘 나가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주식 시세표를 자주 본다. 14번째, 나만 풍족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15번째, 태연히 거짓말을 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6번째, 사소한 문제에 신경을 쓰거나 사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17번째, 허영을 부리는 성격이다. 18번째, 기분파다. 19번째, 고맙다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20번째,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잘 사고 낭비가 심한 편이다. 어떤가? 체크 항목은 20개, 모두 예스에 해당하는 사람은 0점, 모두 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점이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전운이 좋고 장래에 풍족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나름대로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신은 금전운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실행 법칙,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된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금전운도 마음을 바꾸면 분명히 좋아진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 성공한 사람이 남다르듯 실패한 사람도 뭔가 다르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가난의 짐을 지고 있다. 당신이 호주머니에 든 동전을 짤랑거리며 늘 내일을 잘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당신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사실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들은 늘 길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부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역시나 가난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있어.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해 왔다고. 그런데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늘 가지고 살아왔지만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만 되어가고 있다. 혹시 이런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사고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 또는 마음가짐이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좋은 일들만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는 등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는다면 타인을 비난하고 증오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무의식적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과 행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공할 수 있다 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로만 살아가는데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가?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엄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역시 내게는 무리야.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와 생각이 다른 것보다 먼저 잠재의식에 입력되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부정적인 자신의 심리 상태를 깨닫고 이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긍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난이 좋아하는 부정적인 마음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를 하루빨리 깨닫고 개선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지금부터 그 점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실행 법칙. 인간이란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고의 집합체이며 그 일생이란 것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다. 감사의 진실을 모르거나 너무 헤프게 감사한다. 사람이 행운을 부르고 행운이 행운을 부르고 그 행운이 부를 부른다. 부와 성공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을 쫓는다. 그러나 부와 행운이 길가에서 어쩌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도 그렇게 주어서 집에 가둬놓거나 비굴하게 써버린다. 사람이 행운을 부르고 행운이 행운을 부르고 그 행운이 부를 부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왜 한사코 부정하려는 것일까? 부도 성공도 사람이 몰고 오는 것들이다. 자신이 그것을 몰고 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아주는데 운이 좋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혹시 당신이 그런 운을 쫓아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부자가 아니라도 자신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생활 속에 행복이 깃드는 것은 정한 이치라 생각한다. 실례를 하나 소개해보자. 나는 K라는 27세의 혈기왕성한 남성으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작년에 시내의 상가에서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개업했는데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반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는 경영 컨설턴트가 아니라서 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충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우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동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의 스포츠 마사지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상가에 동종업소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도 아니었다. 다만 상가의 사람들이나 환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상가에서 음식점이나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들의 소개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아주 싸게 해줄 테니 자주 오라는 식이었다. 무례하고 값싼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그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했다. 나는 K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었다. 앞으로는 싼 가격에 마사지를 해준다는 생각은 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손님들이 찾아주니까 가게가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어서 나는 그에게 이웃이나 손님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 제5장 참조에 대해서도 충고를 해주었다.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의 충고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에 신경을 썼더니 찾아오는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의 마음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은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지만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생활하는 비즈니스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기 쉽다. 영업 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신이 입안한 기획이 통과되었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기 쉽다. 그러나 설사 그 모든 결과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세우는 거만한 태도는 삼가야 한다. 내게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사와 동료, 후배들이 지원해준 덕택이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보다 나은 기회를 움켜줄 수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실행 법칙. 당신의 수입을 올리고 싶다면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상사에게, 동료에게, 부하 직원에게, 친구에게, 손님에게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당신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에게 재산이 모인다. 성공을 꿈꾸지 못한다. 아니, 꿈꾸려 하지 않는다.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전 우주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사람이 마음에 정한 일뿐이다.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는가? 행운이 없다면 노력이 없는 것이고, 노력이 없다면 계획이 없는 것이고, 계획이 없다면 꿈이 없는 것이다. 꿈이 없다면 우리는 왜 사는가? 세상사를 살펴보면 일정한 수입만 있다면 급료가 적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 정년까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출세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별다른 욕심이나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역시 가난해서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꿈이 없는데 일이나 일상생활이 저절로 나아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꿈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머피는 이렇게 지적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꿈이 없었던 사람이다. 꿈을 만들어 꾸는 사람에게 꿈이 돈을 불러 모아주는 것이다. 꿈이 없으면 목표를 잡을 수 없다. 목표가 없으면 계획을 잡을 수 없고 계획이 없으면 실천하기도 어렵다. 실천이 없으니 안일한 생활이 지속되고 이는 곧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우유부단한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생활에서는 사물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즉 의욕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무리다라는 소극적인 사고방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다.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로는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금전운이 결코 따라올 리가 없다. 장래의 세계적 기업가로 활약하고 싶다는 꿈이 거부를 부르고 언젠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보겠다는 꿈이 거에게 인세를 부르는 것이다. 꿈이 있기 때문에 당면한 목표가 명확해지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철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계획이 있어야 행동이 강화되며 무슨 일에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러한 자세가 발전과 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 금전운과 부는 꿈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꿈이 크고 구체적일수록 그만큼 더욱 금전운과 재산도 불어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실행 법칙. 인생에서 꿈이야말로 활력의 원천이다. 인생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식으로 가난의 텃밭을 일군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은 행복과 조화를 끌어들인다. 부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석이 쇠붙이를 끄는 것처럼 불행과 말썽을 끌어들인다. 당신이 삶을 몰고 가거나 아니면 삶이 당신을 몰고 가거나 둘 중 하나이다. 누가 말이 되고 누가 기수가 될지는 당신의 정신 자세가 결정한다. 당신이 말이 되었다면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기수를 태우겠는가? 밝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수를 태우겠는가?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의 삶을 몰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10년 전 어떤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이다. 언젠가 A와 B는 시장 개척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로 전근을 제의받았다. 두 사람은 크게 당황했다. 마닐라는 치안 상태가 나쁘고 마약과 총기가 난무하는 위험한 환경일 뿐 아니라 언어와 풍습의 차이도 심했기 때문이다. 생각 끝에 A는 출세를 포기할 각오를 하고 제의를 거절했다. 업무를 성사시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언어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위험이나 전근의 이후에 가족들의 생활을 생각하면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B는 어떻게 했을까? B는 뜻밖의 그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마닐라로 전근을 떠났다. 그에게는 장차 해외에 별장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야겠다는 꿈이 있었다. B는 치안 상태가 열악한 마닐라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이번 전근을 그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B는 전근 3년 만에 시장 개척에 성공했고 본사에 돌아오자마자 부장으로 승진하여 아주 높은 급료를 받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마닐라에서 사귄 오스트레일리아인의 소개로 오스트레일리아에 별장이 달린 넓은 땅도 구입할 수 있었다. 결국 A와 B는 입사동기지만 지금은 연봉이 아주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식을 품고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눈앞에 발전과 비약의 기회가 찾아와도 이를 놓쳐버리고 나아가서는 금전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아직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거나 위험한 마지막 분야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할 수 없다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심한 생활태도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불안을 느끼며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도전하고 노력하는 동안에 지혜가 트이고 여러 종류의 대처 방법이 떠오르고 그 결과 어려운 문제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일도 뜻밖의 간단하고 쉽게 해결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도전할 때 특히 그것이 발전이나 비약의 기회와 연결될 때에는 불가능한 이유나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난을 물리치고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비결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실행 법칙.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일은 실현 가능하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자기가 믿는 그대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신의 불행을 암시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다닌다. 불행에 대해 푸념하는 것은 곧 불행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머피는 이렇게 말한다. 가난이 가난을 부르고 불행이 불행을 부른다. 그러므로 셋이 혀에 불행과 가난을 얹지 말라. 자신의 혀와 자신의 꿈이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 불행에 대해 푸념하여 불행을 배가시킬 것인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불행이 스스로 물러나게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은 크든 작든 마음속으로 생각한 문제를 쉽게 말로 표현하는 동물이다.
비가 와서 기분이 울적한데. 정말 짜증나게 덥다. 휴, 완전히 지쳤어. 물론 이 정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만약 당신이 돈이 없다거나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고 많은 날마다 투덜댄다면 이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당신은 평생 돈과는 인연이 없는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말이란 인간의 생각이 음성으로 바뀐 것으로 당신이 표현한 말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형태로 청각을 경유하여 잠재의식에 입력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잠재의식의 세계 법칙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생각한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겉으로 드러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돈이 없다거나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을 버릇처럼 사용하다 보면 잠재의식은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린다.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인생, 돈이 모아지지 않은 인생을 바라는구나. 잠재의식은 그와 같은 인생을 현실화시키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현실을 가능한 한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보람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조건이 너무 나쁘다라는 부정적인 말도 삼가야 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확신을 가지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나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누가 모르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인 거지. 그러나라는 말씨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불행을 긍정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도 마치 원하는 것처럼 미리 단정하고 암시하는 용어로 작용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금전운이 좋은 사람, 부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돈은 세상을 돌고 돈다. 필요할 때면 들어올 테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돈이 모일 것이다. 나는 여유있게 그리고 풍족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잠재의식도 이 사람은 부를 원한다라고 판단하게 되어 인생을 더욱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준다. 그러므로 당신도 돈이 없다는 말은 가능하면 입에 담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며 나는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루에 3차례, 한 번에 10회 이상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무의식 중에 돈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 말을 취소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 좋다. 아니야, 앞으로는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부자는 더욱 풍족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생활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와 같이 불행을 암시하는 말보다는